프랭클 박사는 이 책에서 수용소 생활에 대한 수감자의 심리 반응이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이며 두 번째 단계는 틀에 박힌 수용소 일과에 적응했을 무렵, 세 번째 단계는 석방돼 자유를 얻은 후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특징적인 징후는 충격입니다.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끝을 알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수감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수용소에서 며칠이 지난 후 바뀌게 됩니다. 이는 무감각의 단계로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 수용소에 온 사람들은 오물을 치우는 일을 맡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변과 대변이 쌓여져 있는 부분을 치우는 거죠. 얼굴을 닦거나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보이면 카포라는 감시자들에게 주먹질을 당하며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카포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카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앞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프랭클 박사 자신도 불과 2시간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 시체가 되어 밖으로 옮겨질 때 그 시신과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수프를 먹기도 하고 친구가 신발이 작아서 맨발로 눈 위를 걸어야 되는, 그래서 작업장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호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빵 조각을 개걸스럽게 먹느라 정신이 팔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강독회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생존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자주 꾸는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빵과 케이크,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이라 합니다. 이런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 꿈속에서 남아 소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빅터 프랭클 박사는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건강해 보이려 매일같이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기도 하죠. 그래도 가혹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와 내적으로 풍요롭고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가기 위해 밤마다 예술이나 종교 활동 등의 활발한 정신 활동을 통해 고통을 잊기도 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예술이라니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책에 따르면 카바레 비슷한 것이 만들어질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막산을 깨끗이 치우고 무대를 만들죠.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고 촌극을 하는데 그중에는 수용소 현실을 풍자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현실을 잊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인기가 많다 보니 하루 양식을 먹지 못해도 피곤한 몸을 이끌며 방문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이를 잡을 시간을 주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좀 끔찍할 수도 있는데요. 몸에 또는 머리에 기생하는 좀 불결한 환경에서 자란 곤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로선 상상하기 좀 어렵죠. 또 다른 하나는 일을 마치고 난 후 취사실에 들어가 요리사 앞으로 줄을 섰을 때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스프를 나눠주는 한 분의 요리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롭던 일상을 떠올리며 과거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프랭클 박사 역시 집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는 아내를 떠올리며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박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면서 행복을 느끼다가 아내가 실제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프랭클 박사는 아내가 세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는 일에 자신을 바치리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라.